48번입니다. 신호정보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시진트는 태신트 기술정보의 일종이다. 신호정보 수준의 위성, 항공기, 함정 등이 있다. 세계 각국은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기지를 공유하기도 한다. 기지의 공유입니다. 아리랑 이온은 신호정보를 1호보다 10배나 더 좋아. 아리랑 이온은 영상정보를 수집합니다. 아리랑 이온은. 무궁화위성이 통신위성이죠. 무궁화위성이 통신이고, 아리랑 위성은 뭡니까? 그 영상정보를 수집합니다. 영상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영상이 아닌 것은 이 49번 문제도 저도 뭐 상당히 황당한 문제였는데, 제가 뭐, 국가정보학 강의를 그 당시 한 3, 4년 하고 있을 때, 제가 알기로 49번 문제도 구문 5권 문제 출제됐습니다. 다분강, 고분강, 광학 위성 영상, 뭐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영상은 봤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영상 정보들 판독하는 것도 보고, 뭐 영상 정보들도 많이 보고, 유투기가 찍은 사진들도 보고 많이 했지만은, 거기 고분강인지 저분강인지 다분강인지 그거는 제가 사실 뭐 영상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이 문제도 뭐 다시 출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출제되기는 어려울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번입니다. 세계 최초의 정찰 위성은 뭐냐? 스푸트니크는 러시아가 발상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그냥 그걸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다 정답이 스푸트니크로 다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찰위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찰위성. 그래서 우리가 신호정보의 수집 수단의 첩보에서 미국의 페렉, 캐논, 보텍스, 오리온, 머큐리, 트럼펫, 멘토, 러시아의 유로셋, 첩보 항공기 미국 RC-135, 코브라볼, U2R, PC-3C, 러시아의 마야4, TU-95 벨, IL-30A, 첩보 함정 미국의 더 리버티, 더 푸에블로, 첩보 잠수함은 미국의 홀리스톤, 아모메 지상기지는 미국의 대사관이나 이런 부분들, 정찰위성의 종류는 미국의 코로나, 감비트, 헥사곤, 캐난 앤 크리스탈, 랜드셋,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제니트, 중국의 FSW, 일본의 IGS-1A, IGS-1B, 프랑스의 스팟, 이스라엘의 오펙, 한국의 아리랑 위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그냥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의 정찰 위성이라고 이런 문제가 출제됐지만 미국의 위성이 아닌 것은, 러시아의 위성이 아닌 것은, 일본의 위성은 뭐 이런 것들도 뭐 출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51번입니다. 중국이 발사한 위성은 뭐냐? FSW입니다. FSW. 풍수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펙은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그죠? 스팟은 뭡니까? 프랑스의 위성입니다. 랜드셋은 뭡니까? 미국의 위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 정찰 위성의 종류입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52번입니다. 정보의 수집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것은 뭐냐? 정책 담당자가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여도 기존의 정보 수집 목표를 우선순위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게 틀리다는 얘기죠. 그죠? 정책 담당자가 요구하면은 우선순위를, 목표를 대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정책 결정자가 원하는 정보가 우선순위죠. 기존에 있는 정보들하고 우선순위 다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65번입니다. 휴민트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인간정보는 정보의 신뢰성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 말로 들어와서 얘기, 녹음하여 오지 않는 이상은 뭡니까? 사실은 내가 들은 얘기하고 내가 말하는 얘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보의 오염이거든요. 컨테미네이트 됐다고 얘기하는, 내가 들었지만은 내가 그대로 정확하게 필사를 해놓지 않는 이상은 들은 내용을 내가 편의에 의해서, 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컨테미네이트 돼서 다시 내가 입으로 나갈 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한두 사람만 거치면은 전혀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뢰성 문제입니다. 실시간으로 목표에 접근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김정은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 해서 바로 평양에 우리가 정보원들을 보내가지고 모든 것들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첩보위성은 바로 띄울 수 있어요. 뭐 어려울 거 없는 거죠. 띄워져 있는 첩보위성이 임무를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첩보기도 내일 바로 돈만 주면 띄울 수 있어요. 뭐 몇 푼 안 들어요. 몇 푼은 아니죠. 몇 천억 들죠. 몇 천억. 협조자나 정보원이 체포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정보요원에 의해 수집된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악용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퇴사하면서 이거 들고 나가서 다른 데 팔 수도 있습니다.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이 그런 얘기죠. 그죠?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2005년도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정보요원의 제약사항입니다. 수집한 정보의 신뢰성, 기만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라든지 핵심 정보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이라든지 신변 위험이라든지 불법적인 정보 활용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정보요원들의 제약사항입니다. 66번입니다. 신호정보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통신정보로 암호를 사용할 경우 해독에 에러점이 있다. 뭐 쉽지는 않습니다. 암호 해독 자체가. 전자정보도 기만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뭐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특히 뭐 기술 정보들은 정말 그 기술보다 더 상위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그걸 갖다 해독할 수 있는데, 그보다 못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 사실상은 뭡니까? 가비질을 모아놓은 거죠. 가비질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통신정보는 적국이 유선망을 설치해 사용할 경우 감청이 불가능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죠? 무선 통신을 할 때만 가능한 거죠. 무선 통신을. 통신정보는 암호 해독 능력만 있다면 기만 통신은 파악하기 쉽다. 통신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 해독 아무리 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게 통신정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긴 하지만은 기만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만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하고 같이 뭡니까? 믹싱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영상 정보와 통신 정보를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분석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정보의 역사입니다. 그죠? 통신 정보는 뭐 뭐로서부터 시작하고, 전자 정보는 전자 장비에 대해서 뭐 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자 정보를 활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뭐 얘기가 되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약소국가, 정보 약소국가나 이런 데서는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서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67번입니다. 워크인 협조자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외국의 정보기관을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협조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은 낮다. 낮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100% 낮다, 100%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어떤 협조자가 갖고 오는 정보는 굉장히 질이 좋을 수 있고, 어떤 협조자가 갖고 오는 정보는 질이 낮은 갑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종교적 목적에 협조자 되는 경우가 많고, 모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항상 오랫동안 모니터링 하는 거죠. 야, 정보 가져와봐. 그리고 내가 또 뭡니까? 뒤로서 크로스 체크해 보는 거죠. 계속 해보니까, 이게 정보의 질이 어느 정도다. 믿을 수 있다. 뭐, 정말 핵심적인 정보를 가져온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임무를 부여하는 건데,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잘못되면 아까 이라크 전쟁처럼 후세인 사이가 정보 가져왔다 해서 덜컥 믿고 전쟁 벌였는데 아무것도 없이 꽝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국제테러, 마약 재배나 제조를 감시하는 기술 정보는 뭐냐? 측정 정보입니다.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 관련 이런 것들이 뭡니까? 측정 정보입니다. 측정 정보. 그래서 레이더, 무선 주파수, 지질 물리, 지진이라든지 자기장, 핵 방사능 유출, 분진이나 파편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 전자광학과 적외선, 다중고감, 울트라 스펙트럼 영상, 이런 것들이 다 하는 게 측정 정보입니다. 측정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국가는 뭐 우리는 전혀 수집할 능력이 안 됩니다. 미국도 RC-135라는 이 측정 정보 수집하는 장비가 한반도에도 없고 일본에만 있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일본에서 동해 전개해서 측정 정보를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핵실험이나 국가 간의 무기 감축 조약이라든지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약 재배 같은 마약 재배라든지 생산 같은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스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거 다양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휴민트 69입니다. 인간 정보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망명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공개 출처가 아니라 준비밀 출처입니다. 망명자. 공개 출처는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 포로. 그래서 비밀 포로, 전쟁 포로, 망명자, 이미자 이런 것을 준비밀 출처라고 그럽니다. 비밀 출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73번입니다. 흑색 정보관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주재국에 체류할 수 있는 대외적인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죠? 내가 뭐 맥킨지 직원이든지 아니면은 뭐 델타 항공의 한국 서울 지점의 지점 직원이든지 뭐 이런가 뭔가 그럴듯해서 내가 뭐 컨설턴트로 왔는데 한국 컨설턴트가 보고서도 못 쓰고 인터뷰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뭡니까? 의심받는 거죠. 그리고 컨설턴트가 매일 사무실에 앉아만 있는 게 있으면 또 의심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가고 SK도 가고 포스코도 가고 LG전자도 가고 컨설팅 하러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계약에 따라서 1년에 며칠 이상 컨설팅 하러 돌아다녀야 되고 보고서도 쓰고 고객도 인터뷰해야 되는 겁니다. 대외적인 명분이 필요합니다. 가장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해야 뭐 활동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야, 갑자기 뭐 중요한 정보 수집, 청와대 가서 정보 수집하라 그러는데 포항 포스코 저 공장에, 포항 공장에 가서 오늘 가서 현장에 가서 공장장하고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공장장 인터뷰 가야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활동의 제약이 많습니다. 주재국의 방첩당국의 신분이 노출돼 감시대상이 맥킨지 직원이 맥킨지 직원인 줄 알지 CIA 직원으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옆에 동료도 모르는데. 그래서 감시 대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정보 수집 수단에 관련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뭐냐? 공작원, 에이전트는 고용한 요원이고 정보관은 뭡니까? 공무원 신분이고 망명자와 이민자는 비공식, 공식 중요한 정보 제공자고 협조인은 뭡니까? 유인되거나 유인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정보자입니다. 그죠? 유인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온 사람입니다. 그죠? 협박하거나 유인해서 하는 사람들을 계약하는 사람들을 뭡니까? 에이전트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가로에 들어갈 정보의 종류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냐? 75번 문제도 학생들한테 제가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좀 답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 저도 문제 학생들 기억의 어전에서 복귀하다 보니까 뭐 한계가 있는데 지상 선박 등 수직 기재 적의 항공의 지휘부의 통신을 감청하는 것은 통신 정보는 명확합니다. 통신은 맞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발사 및 개전에